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2011년대 이제 하이파이브 총학생회와 2014년도 스트라이크 총학생회에서 복지지원국장을 맡았던 최용혁이라고 합니다. 먼저 두 후보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약을 가지고 선거에 참여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이제 아베노사 선본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뭐 앞서 여러 공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뭐 이제 대선이나 총선 그리고 또 이제 사회 각층의 이런 부분에 이제 담당하신 분들에게 이제 도움을 청해서 이제 공약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도 제가 2011년도 당시에 타슈에 대해서 학내에 이제 들여놓기 위해 이제 맡았었는데 제가 그래서 올해에 다시 이제 그 담당자분한테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내 타슈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설치 비용 3,700만 원과 연간 운영비가 2,50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이 예산은 일단 구청에서는 지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2011년부터 12년도에는 이제 대전에 있는 대학 내에 이제 공용 자전거 설치를 사업을 추진했으나 현재는 그 사업이 폐지된 후로 추가 설치는 없다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준비하신 대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시면 너나들이 선분에게 질문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답변 시간 오래 걸리시나요? 예,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용어 설정에 있어서 좀 네. 네, 그러면 한 가지 질문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들고 있는 거는 앞에 계신 이제 충대 신문사에서 매년 이제 총학생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43대 그리고 44대 그리고 이제 45대 이렇게 총 세 가지를 제가 들고 나왔는데요. 여기서 설문조사에서 보면 이제 공통적으로 많이 이제 학생들이 불만을 느낀 부분은 이제 소통의 부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나들이 선본에서는 이제 뭐 소통북을 만드신다고 하시고 거기에 페이스북, 옐로우 아이디, 이제 직통 휴대폰 등 많이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페이스북도 14년도부터 이제 국립충남대학교로 만들어서 꾸준히 이제 대물림으로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옐로우 아이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카카오톡을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소통국에서 정확히 이제 그 국에서 이 사안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유지 보수를 하며 답변이 가능한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그 공약에도 있듯이 소통국 창설이라는 걸 저희가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보통 사업이나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은 총학생회 전체가 소통을 배제하고 이제 사업이나 행사에 치우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소통에 소홀하지 않기 위해서 소통국을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소통국은 옐로우 아이디 그리고 그 총학생의 직통 휴대폰을 항상 전담하고요. 그리고 뭐 다른 부서보다 당연히 인원을 더 둬야겠죠. 그리고 페이스북을 항상 모니터링하고 학우들한테 항상 오픈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하도록 해서 소통의 전반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할 것입니다. 네, 암행어사 선본 첫 번째 질문에 답변 준비되었으면 바로 답변 듣고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입장은 이제 학교 당국이라던가 저희가 이제 공약을 제시했을 때 어떤 특정 이제 학교 당국이나 아니면 이제 지역사회, 구청, 시청 이런 곳과 기본적으로 협의된 내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능성 있고 그리고 이제 될 수 있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저희의 기본적 입장은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입니다. 왜냐하면 이 협의라는 것이 저희의 생각만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총학생회라는 기구가 갖는 대표를 가지고 협의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 협의된 사항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타슈라는 것은 학내 시설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는 앞서 말했던 기성에 비해서 분명히 예산 차출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저희는 앞서 인건비에 관해서 그 기성회비의 문제를 드러냈었고 저희는 이 사항에서 예산을 차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 있으세요? 네. 이제 학교 당국과 협의가 된 내용이 없다고 하셨고 이제 말씀하신 거를 토대로 제가 생각해 보면은 이제 만약에 이제 가정하에 당선이 된다고 하시면 대학 공부랑 이제 협의를 해서 하신다는 거 같습니까? 그런 가정하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학교는 지금 도서관 신축도 기획재정부의 예산을 지원받고 여러 학교 시설들을 학교에 있는 기성예비로 짓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국립대이고 또한 등록금을 매년 지금 동결시켜왔기 때문에 재정회계법이 바뀌고 나서 이제 수업료로 통합이 됐지만 그만큼 그 돈 안에서 학교의 시설물을 새로 건축할 수 있는 비용은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이제 예산을 이제 사업을 따내서 이제 건설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그 문제점으로 이제 학과 통합이라든지 이제 인원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학교에서 보시는 것 같이 지금 이제 세종시에 병원 건립을 하고 있고 그 비용도 부족해서 지금 발전 재단을 통해서 이제 발전을 모금을 하고 있는 상태고 또 하나 지금 병원 건립이 완성된 이후에 세종시에 저희 대학 캠퍼스 건립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내에 더 이런 건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아무리 이제 뭐 재정위원회 회의에 들어가서 요구를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현실상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호 의원 가서 저희도 이제 많이 몰랐던 부분인데 이제 알게 되어서 저희가 분명히 학교의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은 저희의 실수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현재 올해 예결산 보고서를 확인을 했고 2년 전에 그러한 문제가 드러났었기 때문에 그와 동일한 문제로 예산을 소환할 수 있고 만약에 앞서 말했던 예산 부족 문제가 있었다면 그 부분도 이러한 예산 확인을 통해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앞서 답변했던 답변 중에 대학교육연구소라는 곳에서 대학교육 정책과 예결산을 분석해주는 전문 연구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그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서 학교 당국에 새는 돈줄을 막을 것이고 그렇게 남은 자금을 학생들의 요구를 관찰하는 데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장 백세민입니다. 저는 암행어사 선보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계속 먼저 질문하셨던 분들이랑 같은 종류의 질문인데 지금 답변이 그리고 시험창에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대학본부나 시설관리과의 상의도 없이 일단은 이런 공약을 내거졌잖아요. 어쨌든 전혀 이게 일반 학우들이 보기에는 가능할 수 있어요. 힘을 실어줄 수 있고 그런데 학생회를 경험했거나 조금 더 그쪽으로 관심 있는 학생들은 전혀 이게 믿음이 가지 않는 공약이거든요. 지금 이 일반 학내 풋살장을 3곳 이상 추가 건설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서 이제 혹시 다른 학교의 뭐 대표적인 예나 그런 것들은 찾아보셨나요? 지금 충북대학교가 체육관을 이번에 짓고 있는데 그것만 지금 300억이 들여서 건설 중입니다. 저는 지금 스포츠과학과에 재학 중인데 저희 교수님들 및 이제 체육회 직원분들이랑도 4년간 이제 학교 체육시설 증진을 통해서 쌓아왔는데
절대 충남대학교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풋살장 자체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에 비용이 어느 정도 드시는지 아나요? 한 개 정도 풋살장을 건설하는데 모르시다면 제가 말씀드릴까요? 먼저 앞서 총대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질문과 그의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에 하나에서만 답변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방금 질문하셨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고 네, 그럼 그럼 답변하지 마시고 다른 거 질문 드릴게요. 네, 제 잠시만요. 말씀이 잠시만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질문 한 가지만 하시고 그거에 대한 답변하시고 질문 끝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저희의 의견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좋은 의견을 내주셨고 그에 따른 답변에 추가 질문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총대위원장님께 그 질의에 대해서 완벽히 답변할 때까지 질문 가능하다는 점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 정책 토론의 중재나 진행을 인정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하신 분 질문 하나 받고 암행어사 선본에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이 질의응답 마치고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분 네. 질문 한 가지로 다시 질문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암행어사 정후보장 윤준필 후보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대자보를 게시하셨잖아요. 중학생의 입부 전에 이제 함께할 학우를 찾는다고 그런. 네. 그래서 이제 저쪽에서 연락을 드렸을 때 총학생회장이 하고 싶은 이유를 저희들이 여쭤봤죠. 그때 후보자님께서는 평화답이라는 지금 대외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 대외 활동을 하려면 충남대학교 총학생회 이름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질문을 정확하게 네, 하셨는데 해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총학생회장이 하고 싶은 이유가 그게 맞으신 건지 아니면 다른 거가 있으신지.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총학생회를 통해 가지고 제가 해왔던 활동 평화답이라는 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동아리였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총학생을 해가지고 제 개인의 이제 견해라든가 아니면 특정한 사회 운동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그리고 어떤 특정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혹은 그런 모임들에 대한 총학생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과대학 섬유공학과 1학번 정진우입니다. 저는 너나들이 선생에게 질문이 있는데요. 여기 발로 뛰는 총학생에서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캠퍼스를 돌아다니며 학생들과의 대화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학우들은 직접 미리 뽑아서 이제 대화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즉석으로 바로 섭외를 해서 하는 건지 그거 어떻게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이제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즉석에서 섭외를 하거나 미리 섭외를 하는 형식이 아니고요. 직접 캠퍼스를 돌아다니면서 길이면은 길거리가 될 수 있는 거고 건물 내부면 건물 내부가 될 수 있는 거고 직접 저희가 가서 말을 걸고 고충이 있는지 들어보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경제학과 1학번 김지입니다. 저는 일단 먼저 암행어사 선포님들께 이제 질문이 있는데요. 먼저 이제 팜플렛을 보고 많은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들을수록 성심성 공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할 수 있다, 가능하다에 대해서 많은 초점을 두셨는데 만약 아까 버스비 300원 인하처럼 그러한 문제들이 그렇게 공약으로 내걸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실행이 안 된다. 그럼 그에 따른 해결책이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일단 얼마 전에 요 유니브에 올라온 글을 보니까 한쪽 팜플렛은
이제 기존의 총학생회와 이제 상의하는데 한쪽은 4년을 해야 될 일을 담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제시하고 총학생회라는 기구를 통해서 제시하고 싶었던 비전은 총학생회가 학내 문제뿐만이 아니라 좀 더 지역 사회에서 학우들의 의견을 표출하고 그런 이제 입장들을 대변할 수 있는 기구가 될 수 있다, 기구가 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1년짜리 사업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초석을 만들고 이제 죄송합니다. 답변 준비 시간이 필요하신 건가요? 답변이 끝나신 건가요? 준비 시간이 필요하시면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시면 하나 더. 네, 너나들이 선분께 이제 먼저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 언급했던 부분이 있듯이 이제 농생대 이제 학생회장을 역임하시면서 이제 그거 이제 회식비에 관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충수비나 이제 생과대 이제 페이지에도 많은 질문들이 이제 올라왔는데 그에 따른 이제 느지막한 이제 대처와 이제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했으니 이해해달라 이러한 모습은 나중에 총학생회장 되셔서 소통국을 창설하시더라도 그것이 그냥 허울뿐이 소통국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염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회식비 관련해서 입장을 바로 표명하기에는 제가 좀 준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발표를 혹시 읽어보셨으면 아셨을 텐데 저도 제 잘못을 인정을 했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잘못 인지한 점도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애초에 저희가 회식이라고 생각을 안 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기존에 계속 전해져 내려오던 행사였기 때문에 저희는 행사로 당연히 들어갈 줄 알고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명확하게 해명을 해드릴까 하고 여러 올라온 글들을 다 읽어보고 종합하고 저희 회의를 거쳐서 그래서 발표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암행어사도 준비된 답변 다시 안 들으셔도 되는 건가요? 네,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준비되었으면 암행어사 선본의 답변 듣고 다른 분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제 힘들고 그리고 정말 이제 큰일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 흐름을 만들고 앞으로도 그런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금 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조금 이게 편의를 돕기 위해 예를 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 전 학생회가 학생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은 기존의 학생회가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내년의 학생회도 똑같을 거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물론 다르게 생각하는 학우분도 있겠지만 믿을 수 있는 정확한 부분을 주지 않는다면 기본적인 생각은 그럴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학생회가 이러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초석을 깔아주는 것이 저희 총학생의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런 초석을 깔기 위해 이러한 공약을 내세웠고 그 흐름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사회과학대 정치외교학과 정원철입니다. 우선 이번 공대 대의원장 선거 서류 탈취와 관련해서 전 대의원장에게 질의하고 싶으나 정책 토론회인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암행어사 선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5개월째 기숙사 의무실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무식 폐지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저도 이번 선거 준비하면서 공약 중 의무식 폐지가 아닌 의무식 개선을 집어넣었습니다. 이는 의무식 문제가 복잡하고 현실적으로 큰 제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윤준필 후보는 어떻게 이걸 해결하신다는 겁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서리군 공약 아닙니까? 그리고 기숙사에서 제가 내려오면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것이 마치 본인인 양 현수막을 걸어놓고 표를 바라시는 것 같아서 참 의아했습니다. BTL 계약 방식, 식당 계약 관계, 의무식 단가, 휴식률, 현재 진행 상황, 그리고 해결 방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아까 그 언론사 질의 중에 버스비 할인과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인구가 100만이고 대전시 인구가 150만이라고 하셨고, 청년 배당으로 100만 원을 지금 주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뭐 대선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는 이재명 시장이 그거 처리 못해서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에서 나서는 것도 아니고 윤준필 후보가 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질문에 있어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좀 대답이 복합적인 대답을 요구하십니다. 우선 한 가지씩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선 의무실 문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BTL 계약 방식, 어떻게 BTL이 지금 시작이 되어서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식당 계약 관계, 의무식의 단가는 얼마인지, 현재 추식률은 어느 정도인가,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건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저희가 이러한 공약을 내세운 것은 그런 이해관계나 계약관계 등을 조사하고서 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제가 1학년 때 기숙사식이 의무식인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저희 동기인 학우 여러분들이 같은 불만을 토로했기 때문에 저희는 학생회가 이러한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을 대변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혹시 답변이 되셨다면 그만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누구나 꿈은 꿀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구하는 후보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글쎄요, 꿈에서 끝나지 않을까요? 제가 앞서 잠시만요. 지금은 정책토론회의 자리로 정책과 공약에 관련된 질의응답 시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이 회의를 주최하고 있는데, 지금 방향은 조금 어긋나 있는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질문 한 가지를 더 하시고 답변을 하고 다음 질문하신 분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질문하신 분 질문 한 가지만 더 하시고 아멘원 선본에서 답변을 하시고 다음 질문하실 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문은 없고요. 제가 공약과 관련해서만 말씀드렸는데 제가 뭐 어떤 잘못을 했는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의무식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무식 문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버스비 관련해서 대전시와 협의는 하셨습니까? 그 부분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저희가 답변했던 문제에 계속 똑같은 답변을 드리게 되는데, 저희는 분명히 협의는 안 돼 있고, 협의는 총학생회라는 조직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와 협의된 내용은 없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학생회장 하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너나들이 선문에 질문이 있는데요. 여기 너나들이 소통 부분에 이제 취업 정보국 창설해서 다양한 취업 정보를 학우들한테 전달한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예를 들면 올해 총학생회 같은 경우 취업 소통서들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획을 세웠지만 사실 잘 운영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원래 총학생회에서 취업 서포터즈라는 걸 진행했었는데요. 솔직히 뭐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4학년이긴 하지만 이렇게 와닿은 것은 솔직히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다른 취지는 같지만 약간 다른 방향으로 취업 정보국을 창설을 하게 됐는데요. 취업 정보국이라 하면 취업 지원과랑 연계돼서 지금 학우들이 굉장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통국도 창설하고 취업 정보국도 창설하면서 취업 정보국은 취업 지원과나 취업 관련 정보들을 전담해서 모든 정보를 이제 끌어오면 그거를 이제 소통국을 통해서 학우들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취업 정보국을 운영할 겁니다. 네,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암행사 쪽에 하나 더 질문해도 될까요? 네, 그럼 질문하실 때 저희 해줘서 일어나서. 네, 암행사 선생님에게 이제 강의실 대여 방법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여기에 적혀 있는 걸로 이제 여러 과가 섞여 있으면 강의실 하나 못 들리나요? 저녁 시간에 강의실 들리기 더 어렵고요. 이런 식으로 적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단과대학 행정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단과대 학생에게 좀 더 우선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면에서 약간 카이스트와 관련해서 약간 비교를 하시던데 이게 카이스트와 이제 우리 학교의 사정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학장님 같은 경우도 카이스트 예를 드시면서 이제 저희 그 사물함을 없애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또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뭐 과방이 많고 학생들이 있을 공간이 많다 이런 사정인데 저희 단대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었거든요. 네,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이제 이런 강의실 대여 방법 원스톱에 대해서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하고 혹시 이거 굳이 강의실이 아니라 아니면 학생회관 같은데 남는 공간에다가 이제 스터디룸 같은 걸 좀 더 확충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네, 궁금합니다. 네. 네, 우선 저희가 공약집에 적은 내용대로 학과생들이 운영하겠습니다. 많은 학과들이 섞여 있을 경우 강의실 대회에 어려움을 분명히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자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과대학 입장에서 그 단과대학 학생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주셨고요. 네. 근데 저희는 강의실이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여를 해주지 않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고 특정 단과 대학 동영하겠습니다. 네. 단과 대학별로 강의실 대여 방법이 상이해 많은 학우들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저희 컴퓨터공학과 같은 경우 저희 학과 과사에서 관리 중인 강의실에 한해서 대여가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지만 사학과생들이 섞여 있을 경우 그것이 매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다는 것이 저희 모든 학교를 아우르기 힘들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 여러분들에게 혼동을 주고 그 절차의 복잡함을 표하는 이러한 방식에서 벗어나 단일화된 강의실 대여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에 이렇게 공약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네, 충남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재학 중인 최윤우라고 합니다. 각 선원분께 한 가지씩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먼저 너나들이 선원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소통국과 취업정보국을 구축을 해서 소통과 어떤 취업에 대한 정보를 집약해서 전달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타 다른 여러 가지도 있는데 사실 어떤 공약 측면에서 우리 학우가 2만 학우라고 있는데 사실은 전달할 수 있는 루트라고 한다면 페이스북 총학생의 페이지를 본다면 그동안 누적되어 온 그 그러니까 가독자들의 수는 사실 5,000명에 남짓하고 그도 지금 현재 재학 중인 학생은 전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총학생의 독립 도메인 같은 경우는 학우들이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따로 회원가입을 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학우들이 직접 접근하기에 약간 용이함이 부족한데요.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서 어떻게 소통국을 보다 확충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그 말씀하신 대로 뭐 페이스북 총학생의 페이스북이나 뭐 독립 도메인 같은 경우는 뭐 인원수가 좀 적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온라인이고 오프라인으로 저희 뭐 게시판으로도 홍보를 할 수 있고요. 물론 100%까지 찍지는 못하겠지만 최대한 학우들이 조금 최소 한 명이라도 더 알면 좋겠어서 저희가 이런 공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총학생회에서 이제 운영하는 뭐 중앙운영위원회나 단과대에서 운영하는 단대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오프라인으로 전파를 중앙운영위원회를 타고 단대 운영위원회를 타고 그리고 각과로 넘어가다 보면 각과 학생들은 또 학년 카톡방이 또 있잖아요. 또 그거를 통해서 또 전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회의를 통한 오프라인 전달과 또 SNS나 카카오톡을 통한 또 온라인 전달을 또 할 수 있다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많은 학우들이 이런 혜택들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혹시 관련된 간단한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단답형으로도 들을 수 있을 텐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지금까지 주문의를 통한 어떤 전달 방식 그리고 SNS를 통한 전달 방식은 현재 총학생회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충분히 존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중앙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총학생회와 중앙운영회 회의에서 안건이 이루어진 것을 각 단대 회장을 통해서 전달하는 방법인데요. 그러면 현재 여기 정책상 나와 있는 소통국이 하는 일은 정확히 뭔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통국 자체에서 이번에 뭐 새로 저희가 내세운 옐로우 아이디도 있고요. 소통국도 당연히 전달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통국과 더불어서 중앙운영위원회와 단대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둘 다 홍보를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학우들이 좀 더 많은 혜택과 정보를 알아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암행어사 선보도 질문 있으시다고 하셔서 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행어사 선보께서 지금 계속 질의응답이 이루어지는 정책 토론회를 봤을 때 학생의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약간 많은 부분에서 조금 부족하다라고 앞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학생의 경험이 전혀 없으신 두 분께서 총학생회를 운영하실 때 어떤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과 또는 본부 측에 대한 어떤 의사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 혹시 조언을 얻을 창구라던가 혹시 뭐 본인 선본 이외에 혹시 조언의 창구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두 분 다 학생회에 대한 경험이 너무 없으시기 때문에 학생회 자체의 운영적인 부분과 대학 본부에 대한 어떤 협약상에 대해서 전혀 앞서 준비를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언의 창구라던가 앞서 개선을 어떻게 해나가실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 지적에 한해서 만약에 저희가 총학생회가 된다면 그러한 계약 관계나 이해 관계에 대해 대학 본부에 분명히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해관계를 공식적으로 요구함으로써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조언의 창구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이 안 되셨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잠깐 지금 질문의 이해를 잘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조언의 창구라는 단어에 네, 대해서 그럼 정확히 네, 그것만 설명해 주시고 답변 듣고 다른 질문자 분 받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조언의 창구라는 것은 그걸 다 통틀어서 앞서부터 계속 답변해서 좀 이상적인 말 사실 지금 계약관계와 이해관계가 왜 굳이 언급돼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앞으로의 어떤 선본이시잖아요. 앞으로 총학생회가 되시면 하겠다는 어떤 공약들에 대해서 학생에 대한 이해 전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충당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여쭈는 것입니다. 지금 부족했나요? 답변은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서 네. 혹시 그 조언의 창구라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가 들었던 답변이 부족하셨습니까? 네, 부족했습니다. 저희가 아직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확신은 못하겠지만 다른 타 대학의 학생회 여러분이 운영하고 있는 공식 페이지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혹시 타 대학이라고 하면 충남대학교 타 단과대학이 아니라 타 대학교, 다른 지역에 있는 대학교를 포함하신 타 대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는 죄송합니다. 입장 정리를 조금 확연히 하고 다시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아직 동의를 안 했는데. 네. 그러면 만약에 답변이 안 되신 것 같아서 그러면 저희 제가 까먹지 않고 질문하고 계속 까먹지 않고 답변자분께서 까먹지 않고 어느 한 분이라도 까먹지 않는다면 끝나기 전에 한번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공과대학 전파정보통신학과 1학번 장정이라고 합니다. 그 너나들이 후보자들이랑 궁금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새내기 축구대 공과대학이 새내기 축구대회라고 있는데 그 남부운동장을 사용해서 축구를 하는데 땅이 많이 좋진 않습니다. 다들 남부운동장 사용해 보셔서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근데 그렇게 넓은 데를 어떻게 평탄화를 하실 건지 너무 궁금해서 한번 질문하게 됐습니다. 남부운동장 평탄화 작업에 관해서는 뭐 저희가 직접 트럭이나 뒤에 이제 땅 가는 그런 기구들 있잖아요. 그걸로도 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 학교에 체육진흥회 건의를 해서 시설과에 신청을 한다면은 학교에서도 지금 진행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도는 저희가 총학생회가 된다면 총학생회 이름으로 학우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가 총학생회 이름으로 건의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암행어사 후보자들이 한 가지 간단하게 질문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아까 방금 질문하신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학생이 경험이 없으시다 하셨잖아요. 근데 이 총학생회라는 자체가 그 학생 복지를 위해서는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그 축제도 있고 학생들이 즐거워야 하는 그런 행사도 하잖아요. 그런 것도 진행을 잘 하실 수 있는지 그냥 간단하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일단은 이전에 이제 조언의 청구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던 잠시만요. 네, 지금 다 질문하신 거에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 그거는 까먹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구상하기로 이제 100인의 행사 준비 및 공연 문화 기획자라는 타이틀을 걸었습니다. 총학생회 축제가 이제 특정 기획사라던가 아니면 그런 구조를 통해서 사무처장 혹은 이제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되는 그런 축제가 아니라 학우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학우들이 직접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콘텐츠들을 속에서 좀 더 다양한 제가 듣기로는 간단한 질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답변이 간단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이것도 혹시 까먹지 않은 선에서 기억을 하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정책 증명집에 백인의 행사 공연 문화 기획자라는 분을 모집할 것이다 라고 적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 선본 내에서 얘기할 때 기획자를 모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기획들의 사항을 공모전의 형태로 좀 선의의 경쟁을 시켜서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제시가 되었었고요. 이에 대해서 백인의 행사 공연 문화 기획자를 모집하여 지금까지와는 다른 색다른 축제를 만들고자 노력할 계획입니다. 한강학부 1학번 정설입니다. 너나들이 선본에 질문 드리고 싶은데 5개 게시판에서 학우들이 진행하는 행사 포스터를 확인을 부탁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행사 포스터나 아니면 대자보 같은 경우에 확인하고 붙인다는 게 어떻게 보면 검열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적어도 뭐 대표적인 5개 게시판을 설치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5개 게시판도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크게 넓은 게 아니잖아요. 뭐 정해진 규격도 있고 사이즈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붙이다 보면은 그런 게시판의 의미가 없어지고 약간 미관상 좋지 않은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검열을 한다기보다 학랩 뭐 행사 포스도 마찬가지고 대자보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학우들의 의견 표출을 당연히 보장해주기 위해 만든 거니까 그런 의사 표출 효과를 좀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차례대로 저희가 뭐 내용 자체를 검열한다는 게 아니라 순서가 있고 사이즈 제한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검열 자체가 아닌 관리를 위한 좀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군사학부 해군학전공 백승도입니다. 암행어사 선보 측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총학생의 운영은 산업적인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워져야 된다고 팜플렛에 작성해 주셨는데 총학생회는 학생들을 대표하는 만큼 저는 정치적인 중립성도 띄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제 여기 내세운 정책들을 보시면은 실행 방안으로 지역 내 여러 사회 단체들과 연계를 통해 해결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총학생회가 어떻게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닐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여기 팜플렛에 보시면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의 운동에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에 함께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피력하셨는데 이게 모든 학우들이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옳고 그른지는 따로 따져봐야겠지만 특정 학생들은 교과서 국정화를 찬성하는 입장일 수도 있고요. 이런 거에서 어떻게 앞으로 만약 사업을 진행한다면은 정치적인 중립성 이것을 어떻게 띌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하신 분 답변이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앉으셔도 됩니다. 다리가 아프실 수 있으니까. 답변하실 시간이 조금 필요하신가요? 이것도 준비 시간이 있으면 암행어사 선보는 질문이 2개가 저장이 돼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띄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그것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그 정치적 중립성이랑 국정화 교과서의 반대에 있어서 지금 질문의 핀트가 약간 어긋나 있는 것 같아서 먼저 국정화 교과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국정화 교과서를 지지하겠다는 것은 현재 저희 선본의 입장이고 현재 확인된 여론으로 많은 학우들이 반대를 지지하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 것이고, 실제 저희가 총학생회가 된다면 당연히 저희가 앞세웠던 공약인 모바일 총투표제를 통해서 이도 확인 후 지지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을 띄어야 된다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앞서 말했던 공약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런 정치적 성향을 띈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만약에 앞서 말했던 그 질문자님의 찝으신 대로 만약에 저희가 어느 쪽을 지지하였다 했을 때 만약에 그와 반대되는 쪽에서 저희를 복지하겠다고 저희 학교 복지에 대해서 공약을 내세웠다면 저희가 지지하지 않았음에도 그 후보가 당선되었을 때 그 공약은 이행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저희는 어떤 쪽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그 해당 후보의 이러한 정책들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렇게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이것은 이제 이걸 진행하면서 유효인입 혹은 충남대 대나무숲 같은 그런
어찌 보면 익명이고 사소한 의견까지도 이제 계속 깊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데 윤준필 후보님이 2014년도에 백마 아카데미 대표 하셨는데 거기에 부가 누구입니까 실례지만? 부는 없었습니다. 부는 없었습니까? 네. 그러면은 거기에 이거는 이제 그런데 이런 익명 게시판을 통해서 우연히 접한 얘기여서 공식적인 대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윤준필 후보가 과거 특정 정당에서 활동을 했었다는 그 얘기가 도는데 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좀 대답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 잠시만요. 아까도 제가 2번인가 3번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정책 토론회 주제에 맞게 그거를 진행을 하고 싶은데 만약에 답변을 원하시면 답변을 해주셔도 되고 답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듣고 다음 질문하실 분 질문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살아오면서 되게 이제 새누리당 사람들도 많이 만나봤고 새밀련 측 혹은 이제 통합진보당 사람들도 만나봤었습니다. 통합진보당을 가입한 날이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날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통합진보당이 언론에서 이제 종북이다 마녀다 종북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었지만 실제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땅의 농민들 그리고 이제 노동자들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를 청소해 주시는 그런 이제 환경 관련 노동자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표하는 당이 일방적인 정권의 횡포로 인해 사라지는 것을 반대했던 까닭에 가입했었습니다. 답변 되었습니까? 네, 충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황경민입니다. 너나들이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너나들이 교통에서 차를 학생들에게 빌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학생회에서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차 관리를 학생회 이름으로 어떤 회사와 협력을 통해서 빌릴 것인지 아니면 학생회에서 그 차를 구매를 할 것인지 만약에 빌린다면 그 차들을 학교 내에 그 차들을 구비를 해서 학생들이 차를 빌려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 회사에 직접 찾아가서 학생들이 빌리는 것인지 아니면 차를 구매를 한다면 누구 이름으로 그 차를 구매할 거고 나중에 차 관리는 어떻게 할 거고 나중에 끝났을 때 이제 1년 단위인 만큼 나중에 그 차 나중에 해결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운전이다 보니까 사고도 날 수 있는데 그런 보험 관련이나 어쨌든 그런 차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런 설명이 필요합니다. 네, 일단 제가 저희 학교 돈으로 버스나 이런 거를 구매할 수는 없고요. 예산 자체도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차를 구매할 수도 없고 지금 예비군 버스나 추석 기항 버스에 대해 말씀드린 건데요. 이건 차를 구매해서 그거 밑에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이제 궁동이나 정문 쪽에 장대동 쪽에 가시면은 소카나 피플카 그런 업체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차를 구매해서 빌려드리는 게 아니라 소카나 피플카를 이용해 보신 분이 분명히 계실 텐데 아이디를 로그인해서 본인이 인증을 받고 운전면허증을 등록을 해서 30분이면 30분 간단하게 간편하게 필요한 만큼 사용을 할 수 있는 차예요. 그래서 그런 업체랑도 또 저희가 연락을 해봤는데 업체 측에서는 당연히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고 저희 학교로 들어와도 어느 정도 홍보 효과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호의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전에도 저희 학교랑 소카 측이랑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흐지부지 돼서 지금까지 진행이 안 돼 있던 거고요. 그리고 학교에 들어오려면 일단 좀 어떻게 보면 업체이기 때문에 학교 측에 발전 기금이나 이런 걸 좀 내야 돼요. 그래서 학교 측이랑 소카 업체 측이랑 저희는 중간에 낀 거죠. 학교 측이나 업체 측이랑 서로 협의만 잘 보고 발전 기금 문제나 아니면 장소 문제나 이런 것들만 협의를 잘 본다면은 충분히 학교 내로 이런 간편한 소카 차 렌트 서비스가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